6. 25 이후 세계 최빈국 76불. 전 국토 폐허. 그런데 지금은 63개국이 도운 기적의 대한민국.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의 전면 남침으로 대한민국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정부 수립 불과 2년 만에 찾아온 전쟁은 신생국가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대한민국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수도 서울은 단 3일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국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후퇴해야 했습니다. 탱크도 전투기도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맨몸으로 적의 탱크에 맞서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집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어제까지 평화롭던 마을이 오늘은 시체로 가득 찬 지옥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잃었고 자식은 부모를 잃었습니다. 형제는 서로를 찾지 못한 채 흩어졌습니다. 피난길은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끝없는 공습 속에서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젖먹이 아기를 업은 어머니들은 폭격 속을 뚫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노인들은 지팡이에 위지에 걸었고 다리를 다친 사람들은 기어서라도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낙동강까지 밀린 대한민국은 마지막 방어선을 지켜야 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나라가 사라집니다. 16, 17살 학도병들이 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전장에 나가 목숨을 바쳤습니다. 3년간의 전쟁으로 남북한 합쳐 250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군인만이 아니었습니다. 민간인 1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하거나 굶어 죽었습니다. 가족을 잃지 않은 집이 없었습니다. 전 국토가 폭격으로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평양은 폐허가 되었고 서울도 폐허가 되었습니다. 부산과 대구만이 가까스로 남아있었지만 그곳도 피난민으로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판잣집에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삶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림에 배를 움켜쥐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아무것도 줄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도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잿더미만 남은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가족은 흩어졌고 생계수단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지만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산업시설은 모두 파괴되었고 학교와 병원도 폐허가 되었습니다. 다리는 끊어졌고 도로는 폭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면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비록 오늘은 절망뿐이지만 언젠가 이 땅에 다시 평화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사람들은 버텼습니다. 전쟁이 끝난 1953년, 대한민국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피난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집은 불타 잿더미가 되었고 논밭은 포탄 구덩이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들 사이에서 가족을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시체가 길거리에 널려 있었고 그 냄새가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았고 어머니는 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끝내 가족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쟁고아들이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5살, 6살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미군 부대 앞에서 껌과 초콜릿을 구걸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배고픔은 끝이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식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보리밥에 나물을 삶아 먹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죽만 먹거나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했습니다.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배만 볼록 튀어나온 채 거리를 헤맸습니다. 질병도 만연했습니다. 혈액, 장티푸스, 콜레라가 퍼졌지만 약이 없었습니다. 병원은 파괴되었고
의사도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아파도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받을 수 없었고, 치료받아도 나을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겨울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환자집은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고, 난방할 연탄도 없었습니다. 추위에 얼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특히 노인과 아이들이 먼저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추위를 피하려고 몸을 웅크리고 서로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래도 추웠습니다.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공장이 파괴되었고 경제는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거나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주워 팔았습니다. 부두에서 짐을 나르는 일, 미군 부대에서 빨래하는 일,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들은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품팔이를 하고 바느질을 하고 음식을 팔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밤을 새워 일해도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미망인들은 눈물을 삼키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좁은 국토는 고통과 배고픔, 그리고 끝없는 인내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유일한 꿈은 죽음의 공포에서 조금이라도 멀리 도망치는 것뿐이었습니다.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삶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 땅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비록 오늘은 고통뿐이지만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라는 희미한 믿음을 품고 사람들은 버텼습니다. 1950년대 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전국토가 난민촌으로 변했고 사람들의 꿈은 굶지 않고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것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치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76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태국은 120달러, 필리핀은 170달러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태국보다, 필리핀보다, 가나보다도 가난했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한국을 희망 없는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습니다. 국토는 좁고 산이 많아 농사짓기도 힘듭니다. 게다가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서울 거리는 비참했습니다. 판잣집이 산동네를 뒤덮었고 사람들은 운막 같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으며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길거리에는 구걸하는 사람들과 전쟁고아들이 넘쳐났습니다. 외국 기자들은 이런 서울의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 나라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원히 원조에 의존해 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먹을 것은 모두 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밀가루로 만든 수제비, 옥수수가루로 만든 옥수수죽이 주식이었습니다. 쌀밥은 명절에나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이 보내준 구호품으로 연명했습니다. 밀가루 포대, 옥수수 포대에 적힌 미국 국기를 보며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교육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학교 건물은 전쟁으로 파괴되어 천막학교, 노천 교실에서 수업했습니다.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으며 교과서조차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은 맨바닥에 앉아 공부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난방이 없어 손이 얼어붙었지만 그래도 공부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산업은 전무했습니다. 공장이라고 해봐야 작은 방직 공장, 신발 공장 정도였습니다. 기계도 낡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만드는 제품도 조악했습니다. 외국에 팔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출할 것이 없으니 외화를 벌 수 없고 외화가 없으니 기계를 살 수 없으며 기계가 없으니 생산할 수 없는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것은 사람뿐이었습니다. 젊은 인력은 많았지만
그들에게 줄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실업률은 치솟았고 거리에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취직할 곳이 없었습니다. 농촌도 피폐했습니다. 전쟁으로 농토가 황폐해졌고 비료도 없고 농기구도 부족했습니다. 농민들은 맨손으로 땅을 일구었습니다. 그러나 수확은 적었고 그마저도 배고픈 식구들을 먹이기에 부족했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갔지만 도시에도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을 동정했습니다. 불쌍한 나라, 도움이 필요한 나라로 봤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있는 나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원조를 받으며 살아갈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스스로도 절망했습니다.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언젠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도왔습니다. 6.25 전쟁 당시 유엔은 역사상 처음으로 집단 안보 체제를 발동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 63개 국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전쟁 역사상 유일무이한 일이었습니다. 16개국이 전투 부대를 파견했습니다. 미국은 5만 4천 명의 전사자를 냈고 영국, 터키, 캐나다, 호주, 프랑스, 그리스,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등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왔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미국의 20살 청년은 부산 앞바다에서 전사했습니다. 영국의 19살 소년은 임진강에서 전사했습니다. 터키 군인들은 가평에서 최후까지 싸우다 전멸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위해 죽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 묻혔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들의 희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전투 부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5개국은 위료 지원단을 보냈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전쟁터에서 부상병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수술실에서 생명을 살렸습니다. 39개국은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식량, 의약품, 의류, 건설자재 등 대한민국이 필요한 모든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가난했지만 황실 근위대를 보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작은 나라였지만 병력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대한민국을 도왔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지원은 계속되었습니다. 미국은 막대한 경제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식량, 비료, 석탄, 석유 등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 경제의 70%는 미국 원조로 유지되었습니다. 원조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도 도왔습니다. 독일은 기술 지원을 해주었고 영국은 교육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일본도 전후 배상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려 노력했습니다. 왜 그들은 도왔을까요? 한국은 작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들은 정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지키는 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침략을 막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살아남았습니다. 63개국의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도움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계에 빚진 민족입니다. 1960년대 초 대한민국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구걸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야 했습니다. 산업화의 꿈을 키웠지만 자본이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고 공장도 없으며 외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인력 수출이었습니다. 사람만이 유일한 자원이었기 때문입니다. 1963년 서독으로 간호사들이 떠났습니다. 20살 전후의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독일로 갔습니다.
독일은 전후 재건으로 노동력이 부족했고 한국은 외화가 필요했습니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독일에서 한 일은 간호가 아니었습니다. 병원 청소, 환자 시중, 그리고 시신 닦기였습니다. 독일어도 서툴고 자격도 인정받지 못해 제대로 된 간호 업무를 할 수 없었습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의 여성들이 죽은 사람의 몸을 닦아야 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차가운 시체 앞에서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고국에 돈을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조국의 산업화를 도와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밤에는 독일어를 공부하고 낮에는 환자를 돌보며 틈틈이 편지를 썼습니다. 고향 가족들에게는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963년부터 1977년까지 1만여 명의 간호사가 독일로 갔습니다. 그들이 번 돈은 고국으로 송금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가족들이 살았고 동생들이 학교에 갔으며 한국 경제가 돌아갔습니다. 1964년 광부들도 독일로 갔습니다. 7,000명이 넘는 젊은 남성들이 탄광으로 갔습니다. 지하 깊은 곳, 햇빛도 들지 않는 막장에서 석탄을 캤습니다. 뜨겁고 어둡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가스 폭발로 죽는 사람도 있었고 낙반 사고로 다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국을 위해, 가족을 위해, 조국의 산업화를 위해 땀을 흘렸습니다. 탄가루로 새까맣게 변한 얼굴로 막장에서 나와 그들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언젠가 조국이 잘 살게 되면 그때는 당당하게 돌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파독 간호사와 광부들이 번 돈은 차관의 담보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들의 임금을 담보로 서독에서 차관을 얻었습니다. 그 돈으로 공장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항구를 건설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의 눈물과 젊은 남성들의 땀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자원이 없던 대한민국에게 인력 수출은 유일한 외화벌이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은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희생하며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번영의 씨앗은 그들이 뿌린 것입니다. 우리는 파독 간호사와 광부들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1960년대 중반,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선택을 했습니다. 베트남 파병입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시작되었지만 한국에게도 절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제 개발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32만 명의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되었습니다. 그들은 정글 속에서 싸웠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5천 명이 전사했고 1만 1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왜 싸웠을까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베트남의 자유이기도 했지만 대한민국의 자유이기도 했습니다.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아야 했고 한국도 언젠가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웠습니다. 베트남 파병으로 한국은 막대한 외화를 벌었습니다. 군인들의 급여, 용역 대금, 물자 수출 등으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이 돈은 경제 개발에 쓰였습니다. 공장이 세워지고 도로가 건설되고 항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중 가장 상징적인 것이 경부고속도로였습니다. 1968년 착공한 경부고속도로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428km의 대동맥입니다. 당시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돈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밀어붙였습니다. 이 도로가 있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자금의 상당 부분은 베트남 파병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월남에 간 젊은이들의 목숨값으로 건설된 것입니다. 그들이 흘린 피가 아스팔트가 되었고 그들의 희생이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조국의 동맥과 같은 경부고속도로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불과 2년 5개월 만에 완성된 기적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고속도로를 만들다니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해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한국 경제의 혈관이 되었습니다. 물류가 빨라지고 공장들이 생겨나고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루가 걸리던 것이 5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경제 효율이 극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도로가 누구의 희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말입니다. 베트남 정글에서 전사한 5,000명의 젊은이들, 부상을 입고 돌아온 1만 1,000명의 군인들,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이 이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근대화는 자본이 아닌 국민들의 눈물과 땀, 그리고 희생으로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파독 간호사와 광부의 희생, 베트남 파병 군인들의 희생,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공짜로 얻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피와 땀의 대가였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세계의 빚을 진 민족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의 고귀한 희생과 피의 대가로 산 것입니다. 6.25 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 4만 명, 한국군 14만 명, 그리고 민간인 100만 명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바쳤기에 대한민국은 살아남았습니다. 만약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한민국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졌을 것이고 우리는 지금 북한처럼 살고 있을 것입니다. 굶주림 속에서, 억압 속에서 자유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생각하며 자유롭게 꿈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누군가 대신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부산 앞바다에서 죽었습니다. 영국의 청년들이 임진강에서 전사했습니다. 터키 군인들이 가평에서 최후까지 싸우다 전멸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한국 군인들도 싸웠습니다. 16, 17살 학도병들이 낙동강을 지켰습니다. 젊은 장교들이 적진에 돌격했고 베테랑 군인들이 최후까지 진지를 사수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파독 간호사와 광부들의 희생도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낯선 땅으로 가서 눈물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들이 번 돈이 한국 경제를 살렸습니다. 베트남 파병 군인들의 희생도 있었습니다. 5,000명이 전사하고 1만 1,00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들의 피가 경부고속도로가 되었고 한국 경제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헌신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공장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저임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들의 땀이 수출품이 되었고 한국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구로공단의 여공들은 미싱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손가락에 피가 나도 계속 일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옷, 신발, 가발이 수출되어 외화를 벌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6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세계 10위권이 경제대국이 되었고 민주주의를 꽃피웠으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가 세계를 열광시키고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입니다.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공짜로 얻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피와 땀의 대가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번영도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 대신 값을 치렀기에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난 속에서도 이 땅을 지켜주신 신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희생자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유엔군의 희생, 한국군의 희생, 파독 간호사와 광부의 희생, 베트남 파병 군인의 희생,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의 땀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세계의 도움을 받아 성장한 대한민국은 이제 책임이 있습니다. 받은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았듯이 이제는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가난하고 힘든 지구촌 이웃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되었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을 돕고 있습니다. 위료팀을 보내고 학교를 짓고 우물을 파며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되었는지, 어떻게 민주주의를 이뤘는지,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켰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배우려 합니다. 한국의 발전 모델을 연구하고 한국의 경험을 듣고 싶어 합니다. 대한민국은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63개국의 지원, 유엔군의 희생, 미국의 원조가 있었기에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나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가난한 나라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에게 평화를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은 나라입니다. 이제 그 기적을 세계와 나누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일어섰듯이 다른 나라들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받은 사랑의 빚을 갚으며 세상의 빛이 되는 민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명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눈물과 희생, 그리고 기적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에 보답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이 내용을 나누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세상과 나누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